앞에서 밝기와 콘트라스트 조합을 결정했기 때문에 색에 대한 네 가지 경우의 수를 확정하면 내 사진의 감정의 방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미지워커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다 보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찍었는데 누군가의 사진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이고요. 또 누군가의 사진에서는 찐득하게 감성이 묻어납니다. 그런데 내 사진은 그런 게 하나도 없죠. 나도 뭐 나름 잘 찍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건 그냥 밋밋한 게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사실은 많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큰 건 빛을 제대로 못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빛을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사진에서 빛은 촬영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디지털 사진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필름에서는 현상 단계에서 빛이 하는 일이 없잖아요. 오히려 빛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런데 디지털은 현상 단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빛을 활용합니다. 정확하게는 그 빛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건데 디지털에서 현상이라는 건 카메라가 기록한 빛을 이미지로 바꿔주는 작업을 말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랑 좀 많이 다르죠. 보통은 디지털 현상을 무슨 후반 작업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디지털 현상 작업은 카메라가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메모리에 기록되는 JPG 파일들 있죠. 이건 카메라가 현상 작업까지 다 해서 내보내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카메라가 현상한 그런 이미지들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라면 디지털 현상을 내가 직접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후반 작업 같은 걸로 생각을 하니까 뭐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빛이 물고기라면 촬영할 때는 물고기 잡는 법 이것만 알아도 충분하겠지만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는 그때는 어떡합니까? 요리하는 방법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는다면 그 프로세스를 촬영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현상까지 다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현상 단계를 위해서 빛을 편집하는 능력까지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걸 무슨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을 배우라는 말로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배운다는 건 인덕션이나 전자레인지 사용법 같은 걸 배우는 거예요. 당연히 사용법을 알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게 먼저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무조건 빛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현상이 뭘 하는 작업인지 그리고 실무에서 우리가 진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뭔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볼 건데요. 오늘은 진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그런 실무 프로세스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라서 오늘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막연하게 아무렇게나 색 보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사진을 망쳐버리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보통 디지털 현상 작업을 사진 보정이나 색 보정이라고 하죠.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더라도 이건 디지털 현상 작업을 너무 좁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념을 이렇게 잡으면 절대 안 되는 게 디지털 현상 작업을 하는 이유가 사진에 있는 결점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그냥 예쁜 사진을 만드는 그런 작업 정도로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디지털 현상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모니터에 보이는 사진이 실제 카메라에 기록된 거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촬영할 때 카메라에 기록된 최초의 러우 데이터는 인간이 보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러우 데이터의 모습은 우리가 보는 이미지랑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간의 시지각 특성에 맞추고 또 디스플레이가 가진 비트 심도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카메라 액정이나 모니터에서 볼 수 있는 만큼 딱
그 정도로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또 시각적인 한계도 명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카메라가 기록한 데이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한테는 이걸 다 못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꺼내올 때 우리가 이걸 JPG로 받으면 부족한 데이터로 만들어진 그 상태, 그걸 기준으로 카메라가 직접 현상을 해서 내보내줍니다. 우리가 뭔가 기록만 한다는 수준에서는 솔직히 이런 사진만 있어도 충분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린 그 사진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냐면 장면은 기록됐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느꼈던 내 생각이나 어떤 감정 같은 건 전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카메라는 감정을 기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카메라가 기록한 그 많은 양의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받아서 내가 직접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작업이 바로 디지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진 현상이라는 게 필름에서는 화학약품을 사용해서 잠상을 드러내는 걸 말하지만 디지털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이미지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메라가 기록한 데이터라는 건 뭔가요? 바로 빛이잖아요. 그리고 빛은 밝기, 색상, 그리고 콘트라스트로 구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디지털 현상 작업이라는 건 단순하게 사진을 보정하거나 색을 보정하는 게 아니라 밝기, 색상, 콘트라스트를 조절해서 카메라가 기록한 빛을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그런 창조적인 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현상을 잘 하려면 다른 게 아니라 무조건 빛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디지털 현상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카메라가 기록한 빛을 분석하고 이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팅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히스토그램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아예 시작을 못 합니다. 히스토그램은 이미지에 있는 빛의 분포와 그 포화 상태를 보여주는 스코프인데요. 이걸 제대로 읽을 수 있으면 어떤 빛이 어디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스토그램만 봐도 사진의 상태나 느낌 같은 걸 대충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라이트룸 같은 프로그램에서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빛을 재구성할 때는 이걸 정반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을 보고 사진을 판단할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느낌에 해당하는 히스토그램을 예측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히스토그램의 모양을 미리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세팅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서 무작정 이렇게 저렇게 막 툴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히스토그램을 보고 이걸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이걸 정해서 그 방향대로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험도 좀 있어야 되는데 라이트룸에서 히스토그램을 직접 움직이거나 베이직 패널에 있는 슬라이더를 움직여서 그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히스토그램을 가운데로 몰아서 거의 모든 데이터를 중간 톤으로 맞춰놓은 다음에 톤 커브를 이용해서 아예 개조를 새로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카메라가 기록한 모든 데이터를 다 활용하기 위해서 카메라 기준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내 기준으로 바꿔야 되는데 일단 우리 눈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경험이 좀 쌓여서 그 데이터의 형태를 짐작할 수 있게 되면 그걸 아예 미리 정해서 그 방향대로 작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작업하는 방식을 제가 하는 말로 빛을 해체해서 다시 조립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히스토그램을 읽을 수 없다면 이렇게 빛을 확인하고 통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이러면 나침반 없이 바다에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빛을 내가 원하는 톤과 느낌으로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얻어 걸릴 때까지 이것저것 계속 만지다가 결국에는 사진이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현상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히스토그램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히스토그램은 유튜브에서 검색만 해보셔도 아마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스코프를 보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히스토그램을 보는 방법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디지털 현상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전에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라이트룸이나 캡처원 같은 디지털 현상 프로그램들을 사진 보정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시죠. 그런데 사진 보정이라는 말보다는 빛을 보정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사진을 보정한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개념이 너무 넓어서 뭔가 생각하기에 좀 모호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을 보정한다고 하면 의미가 좀 명확해지죠. 왜냐면 빛은 밝기, 색상, 콘트라스트니까 얘네들은 이런 걸 보정하는 프로그램이구나 뭐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얘네가 가진 기능들이 대부분 다 빛을 보정하기 위한 거예요. 거의 다 밝기, 색상, 콘트라스트 이거 조절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빛을 작업할 때 제일 먼저 손을 대야 되는 건 바로 밝기입니다. 왜냐면 밝기가 사진 전체의 무드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밝기, 색상, 콘트라스트 이 셋 중에서 감정의 방향을 정하는 옵션이 제일 적어요. 그래서 선택이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밝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도는 딱 두 개뿐이에요. 밝게 할 거냐 아니면 어둡게 할 거냐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물론 디테일하게는 얼마큼 밝게 할 거냐 그리고 어디를 밝게 할 거냐 뭐 이런 걸 결정해야 되긴 하지만 기본적인 출발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디테일을 챙기면 작업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밝기랑 세트로 묶여서 가는 게 바로 콘트라스트입니다. 콘트라스트는 개조를 완전히 해체해서 다시 조립하는 게 아니라면 카메라가 정한 기준값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강한 콘트라스트 그리고 약한 콘트라스트 이렇게 세 가지 의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어디를 얼만큼 강하게 할 거냐 뭐 이런 디테일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작업을 시작할 때는 이런 디테일은 제외하고요. 기본적인 경우의 수만 가지고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밝기와 콘트라스트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분위기는 밝기가 2개, 콘트라스트가 3개 이렇게 해서 총 6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지털 현상을 진행할 때 사진의 방향을 우선 이 6가지 중에 하나로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테일은 진행하면서 다시 잡아가는 거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토그램을 꼭 확인하면서 진행하시라는 겁니다. 실력이 쌓이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앞뒤 없이 그냥 내 맘대로 해도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초보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사진이 정말 달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실제 실무에서도 다들 자기만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건 당연히 제 노하우가 들어있는 이미지 버거의 프로세스겠죠. 밝기와 콘트라스트의 방향을 잡았다면 다음은 색상입니다. 색은 좀 많이 복잡하고 어렵죠. 왜냐면 색은 밝기나 콘트라스트처럼 경우의 수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색은 3가지 속성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색상, 명도, 그리고 채도죠. 그리고 명도와 채도를 묶어서 톤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톤 분류만 하더라도 최소 8가지가 나와요. 거기다가 색상을 빛의 삼원색이랑 보색으로만 나눠도 이게 또 6가지나 되죠. 이러면 최소한의 경우의 수를 만들기 위해서 색상과 톤 조합으로만 묶어도 경우의 수가 무려 48가지나 됩니다. 그러니까 색은 이런 방식으로는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색을 잘 안 건드리죠. 대부분이 화이트 밸런스만 잡는 선에서 색을 정하고요. 여기에 밝기와 콘트라스트를 조합하는 것까지 해서 그렇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행한다고 하면
마스킹 작업을 통해서 디테일을 잡든지 아니면 이펙트를 만들어서 적용하는 정도? 뭐 그 정도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진에 감정을 담는다고 하면 색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컬러가 가진 문화적 코드나 익숙한 색 조합을 활용해서 감정의 디테일을 만들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잘 아시는 티렌 오렌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진에서 사용하는 색은 일단 감정을 먼저 정의하고 그 방향으로 색상과 톤을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진이 따뜻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차가운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이걸 먼저 정합니다. 그리고 채도가 높은 게 좋을지 아니면 낮은 게 좋을지 이걸 결정해요. 채도가 높으면 사진이 활기차게 보일 거고요. 채도가 낮으면 차분하게 보이겠죠? 그럼 이제 웜톤의 고채도와 저채도, 그리고 쿨톤의 고채도와 저채도, 이렇게 네 가지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큰 틀에서 우선 이 네 가지 조합만 가지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밝기와 콘트라스트 조합을 결정했기 때문에 색에 대한 네 가지 경우의 수를 확정하면 내 사진의 감정의 방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 이제 전문적인 컬러 그레이딩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정도 얘기한 것만 가지고도 머리가 아프고 힘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사실은 디지털 현상을 하기 위한 기본기 같은 거지만 그 내용의 범위를 생각하면 솔직히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이 사진을 찍는 한, 그리고 더 잘 찍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냥 라이트룸 사용법 좀 배우고 남들이 만들어 파는 프리셋 같은 거, 그런 거 구해서 대충 쓸 수만 있다면 사실 이렇게 머리 아플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프리셋이 내 사진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죠. 어차피 내가 다시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기본 이상이 되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상에 쉬운 거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편하게 갈 수는 있겠죠. 오늘 영상을 비롯해서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요. 모쪼록 늘 즐겁게 사진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